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입니다.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주입니다. 오늘 서영주 부대변인 아주 더워 보이십니다. 예, 덥습니다. 네, 뭐 때문에 열받으신? 날씨도 덥지만 네. 여러 가지 뭐 혹시 뭐 제가 혁신위원장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아니 혹시 뭐 그건 민주당 아니고. 혁신위원장 선임 결과를 미리 알고 뭐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된다는 좀 이런 건 뭔가 아니고요? 좀 속 시원한 일들이 없어서 네. 여의도가 좀 속 시원하고 좀 청량감 있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저를 덥게 만드네요. 아, 네. 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 못 하시는 어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 심의 기준을 준수하니까요. 더 이상 여쭤보지 않도록 하고요. 네. 장성철 소장님은 네. 이번에 최근에 또 다른 방송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의 네. 일화를 공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 그걸 여기서 당대표- 하셨어야지. 죄송해요. 네. 거기가 저 출연료를 많이 줘가지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아직 수신료 인상은커녕 지금 분리징수가 눈앞이라 좀 어려운 측면이 제가 있습니다. 당대표실에 부실장을 할 때 네. 저랑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 네. 불려가가지고 뭐 문자 주고받은 거 통화한 거 다 그냥 까여가지고 왜 당대표실 부실장하고 왜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 왜 연락하고 만나고 밥 먹고 그러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다 잘렸어요. 그때. 진짜요? 다 잘렸어요. 근데 아.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우병우 속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불쾌한 심정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무성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박근혜 캠프 2012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 청와대에 대단히 많은 분들하고 알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조심해. 우리가 넌 안 볼 것 같아? 딱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런 일화가 있었죠. 무서운 분이시네. 네, 무서워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우병우 씨. 그걸 다 기억하는 장 소장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도 무섭죠. 이걸 무서운데요. 방송에서까지 얘기하면서 뒤끈 장렬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의 내용에 자기네들이 관한 얘기하라고 해놓고 얘기하면 뒤끝장이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용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장성철 소장님이 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변호인으로 김준호 변호사님을 제가 선임을 하겠습니다. 그 수임료 협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요즘 김건희 여사 소식이 조금 다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행사에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뭐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작가들이 뭐 출입 제지당하고 끌려 나왔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요즘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부분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일정들 소화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 행사들을 보면서 찝찝함을 버릴 수가 없다. 네. 여전히 뭔가가 찝찝해요. 본인이 털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지겨워요. 본인이 좀 털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허위 경력 부분들은 뭐 국민한테 사과를 해서 조용히 지내겠다, 내 좀 하겠다, 약속을 안 지켰다고 쳐요. 네. 근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검찰 수사 안 하고 있고 본인도 뭐 수사 받겠다는 그런 거 의지도 없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찝찝하다 보니까 네. 어떤 행사를 해도 곱지 않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도서전 가가지고 최근에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을 끌어낸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이 시킨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현 정부를 보면 너무 물리력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의사표현의 자유 부분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것들 별로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 행사에서 뭐 김건희 여사 반대 이런 구호가 외쳐진 건 아니고요. 서울국제도서전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 작가가 예전에 그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걸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어서 그분이 이번 행사에 그 홍보대사처럼 위촉된 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의전 문제가 또 있으니까 뭐 끌어내지고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 사건 사고를 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냐면 이게 좀 품 넓게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 배우자면 네. 그러니까 오정희 씨가 블랙리스트를 이끌었던 부분이니까 그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조용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조금 품넓은 모습들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인데 네. 이걸 그냥 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막아서고 제지하면서 이런 뭐 논란들을 일으킨 것들이 별로 곱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게 부분이에요. 서울국제도서전이 코엑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매번 다르겠죠. 네. 제가 어제 거기 갔었거든요. 네.
잘못하면 저도 끌려날 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 네.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 격려하고 또한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칭찬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을 뒷받침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굳이 뭐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다. 영부인 활동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그래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더욱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영부인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문제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 뭐 배팅 발언하고 초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두 분한테 저희가 사전에 키워드를 좀 받았는데 장 소장님께서는 굴욕 외교 이렇게 서 부대변님은 교각 사루 이렇게 꼽으셨는데 이유나 좀 간단히 먼저 들어볼까요? 장 소장님부터. 아니 거기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국장급 대사가 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5분 동안 그렇게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네.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의전 처음부터 문제였다고 봐요. 그냥 저 정도의 대사면은요 국회로 불러요. 그래서 예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인사받고 그냥 할 얘기하고 그걸 비공개로 처리하고 네. 그게 맞거든요. 근데 관저까지 찾아가서 더욱더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분입니까? 네. 지금 어떤 분인가요? 야당의 지도자고 네. 당대표고 네. 또한 대통령이 될 뻔한 분이었잖아요. 그 당시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네. 위상이 정말 높은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그 국장급 중국 대사랑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무슨 정상회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냐고요. 격이 안 맞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스스로 격을 낮춘 거다.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자리에서 15분 동안 훈계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한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되게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거다. 네. 그런 식으로 대사를 제지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감만 느낀 굴욕 외교의 현장에 계신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가 외국 주한 대사를 만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많이 있죠. 비공개로 네. 만나죠. 만나서. 공개로도 많이 만나죠. 근데 저렇게 앉아서 해요? 저렇게 앉아서 하는 모습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보셨어요? 제가 저런 일 없어요. 검색해 보니까 김무성 대표께서는 많은 대사를 국회에서 만나셨던데. 아, 국회에서 그러니까 부른다니까요. 부르는 거 불러서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건 마찬가지죠. 불러서 예방을 받아요. 예방을 받는다. 그래서 당대표실에 가운데 앉아 계시고 네. 그리고 옆에 앉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격식상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 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식의 동등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네. 국장급 대사랑 조금 다르다. 어떻게 대통령 되실 분하고 저렇게 앉아서 하냐고요. 잘못됐어요. 알겠습니다. 스스로 격을 낮춘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교각사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빈대 잡다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한중 외교의 복원 아니면은 한중 외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좀 높여나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악화일로잖아요. 최근에 대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후로 네. 뭐 이제 국제 정서 자체가 정세가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하면서 축이 갈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지금 화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좀 격한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잘못됐어요. 무례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바가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관저로 갔네 안 간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요. 물론 예방을 불러서 받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이지만 네. 또 예외적으로 중국 대사가 네. 초청을 하면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하면 갑니다. 네. 그런 의미였어요. 이번에는 싱 대사가 김기현 대표에게도 와주세요 초청장을 보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와주세요 둘 다 보냈어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여당에서 안 가니까 네. 우리라도 가서 풀자. 네. 지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나 정부 자체에서 중국과 풀 생각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거 경색이 오는 거 아니야? 우리 기업들이 지금 볼멘 소리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야당으로 많이 와요. 네. 정부가 안 움직이니까 좀 움직여달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만났던 것이고 좀 아쉬웠던 점은 공개를 굳이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이 한중의 두 외교전에 있어서의 큰 흠집을 내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거. 네. 이거는
빈대 하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싱대사의 어떤 처신을 가지고 초가상간 네. 한중 관계를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교는 의전이 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네. 민주당에서 뭘 비판했습니까? 지난번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아니 정상적인 회담 자리도 아니고 기시다가 있는 호텔로 가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그냥 허름한 그냥 무슨 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굴욕외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랑. 의전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으나 네.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네. 것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의지라니까.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세요. 처신 자체가 싱대사가 무례하다고 해서 이거는 실무선에서 조치하고 네.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들을 실무진을 비공개로 해서 특사를 보내서 중국과 어떤 물밑 작업을 해가면서 풀어가야지 대통령이 대놓고 나서 이 사람 추방하세요. 조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뭐 위안스카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불쾌하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추방을 안 해요. 소환을 안 해요. 네. 그럼 우리가 추방을 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네. 추방을 해서 우리도 추방하고 저쪽에서 우리 한국에서 추방하면 네. 한중 관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결단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대통령이 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위안스카이, 뭐 추방, 아니면 조치 그 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잘못됐냐? 네. 그 말을 공개한 참모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 내부적인 회의에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네. 참모들하고 회의하면서. 네. 근데 굳이 그거를 대통령께서 그대로 또 이렇게 워딩을 말씀하셨어요라고 얘기한 것은 커트를 따는 건 그게 부적절하다. 네.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날 수도 있다. 근데 공개는 적절치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다. 근데 알았겠느냐? 예를 들어 싱하이밍 대사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줄 알았겠느냐? 뭐 결과적으로 판을 깔아준 역할이 돼버려서 약간 연대 책임처럼 되지만 서 부대변인 얘기는 어쨌든 핵심적으로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이 이재명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그렇죠. 문제를 풀을 해법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풀러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만나야 뭐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는 좀 이제 조금 돌아와서 네. 격가지 같은데 야당 지도자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될 뻔한 분이고 이렇게 네. 대단한 분이 네. 굳이 격떨어지게 왜 거기 갔냐? 네. 이렇게 걱정해 주셨으면 좀 이런 분을 좀 정부에서 만나주셨으면 얼마나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만나주셔가지고 드는 만날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중국 대사를 만났다. 뭐 이런 근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은요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김기현 대표가 가서 좀 만났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상상을 저도 해요. 그게 좀 더 아쉽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가서 만에 하나 15분 동안 이 싱대사가 하는 거를 김기현 대표도 과연 그렇게 뭐 비판하고 항의했을까요? 박차고 네.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일어나줘야 했는데 김기현 대표도 못 일어났다. 아.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가정에 의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민주당이 했는데 그 중에 부족한 게 조금 있다. 네. 라는 것이지 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중 관계를 꼬이게 만들었다. 네. 그 책임이 있다. 이거는 아예 앞뒤가 알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좀 쟁점을 좀 넘어가서.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중국 정부 초청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대화 채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과 여기서 뭔가 이게 지금 가는 거는 별로 시점이 적절치 않다. 이런 게 좀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부대변인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 공교로운 방중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교롭지 않고 이게 이제 싱대사의 이런 관계 없이 예전부터 일정이 나온 걸 거 아니에요? 나왔죠. 네. 한 두세 달 됐어요. 네. 일정을 잡은 거.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부분을 끊임없이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네. 그다음에 경제 분야 부분은 5명이 먼저 갔어요. 네. 그리고 문화교류 부분들 최근에 K컬처나 K팝 부분들이 좀 조짐이 이상해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중국 측과 얘기를 해서 방문을 하긴 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대사 발언이 있다고 해서 네. 이거는 이 자체로만 어떤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가야 될 부분이지 네. 여기에서 야당이 이미 정해진 일정을 취소한다고 보시면 네.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그렇게 되는 순간 저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네. 요소수 사태 기억나시죠? 네. 요소수 중국에서 막으면요 또 요소수 사태 옵니다. 네. 히토류 네. 히토류 중국에서요 막아버리면 네. 전기차 산업 다 중단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중국 관계가 과연 정상적이었느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중국에 가셔가지고 시진핑에게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에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언덕 이러면서 굴욕 외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중국이 한한령 풀었나요?
안 풀었어요. 시진핑 대한민국 방문했나요? 방문 안 했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뭐 별로 역할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중국의 눈치 보기에만 바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아나무인적인 태도, 대한민국을 우습고 깔보게 보는 그러한 모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냥 불타 죽을 거야, 후회할 거야 이런 외교적인 언사를 넘어선 막말을 해대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셨던 이재명 당대표의 처신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면서요. 네. 정쟁에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요. 한 목소리 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야당이 어떻게 외교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중국에게 저 나라는 우리나라 중국을 향한 어떠한 대외교적인 태도나 판단과 인식이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교묘하게 이용해야지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저도 한 말씀. 네. 지난 외교 전문가셨어요, 두 분 다? 네. 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미 관계가 되게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통일당 거기에 있는 나경 원내대표가 그 야당이지만 미국의 의원들을 막 이렇게 같이 가면서 대미 네. 외교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외교를 정쟁 이용하느냐. 외교는 한 목소리 내야 된다. 국익에는 하나가 되자. 이런 식의 비판하셨어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라.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짧게 하면 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정말 바보처럼 하고 있는 이유를 네. 그냥 다 알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특히 미국은 지금 중국과 대립각을 겉으로는 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밑에서는 경제교육이요. 1년 새에 400억 불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좀 센 발언을 하고 제재를 하는 것 같지만 실리는 챙기지 않습니까?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물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물밑 대화를 하라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걸 대신해서 가는 것이지 그리고 네. 가서 정부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가면 북핵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도 나서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만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경색을 풀어라. 네. 그리고 경제 제재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가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욕하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 외교 문제 여기까지 하고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안 해주면 또 대표님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야죠. 네, 그 100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장 소장님은 기대만큼 못하지 않았다. 이중 부정이에요. 서 부대변님은 하청 대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 부대변님부터 이번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00일이라서 좋은 말씀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뭐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기대만큼 못하지 않았다 동의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평가할 건 없지만 역시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설 때 이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 속에서 용산이 당무계획까지 해가면서 본인을 만들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힘을 못 썼고 네. 그나마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또 정치인이니까 그때는 그때고 됐으니까 참 본인이 좀 실력 발휘를 할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용산의 눈치를 봤고요. 네. 어떤 것도 본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최고위원 부분은 부대변님의 사견입니다. 네. 그렇죠. 평가니까요. 네. 그렇게 보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네. 지금 했던 부분들의 양곡법, 간호법 이런 부분들의 네. 거부권 행사할 때도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발언들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민통합, 그다음에 여야 협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못하면 집권여당이 해야 되거든요. 김기현 대표 하나도 못했어요. 이른바 이제 용산 출장소 대표였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시는 모든 거죠. 거를 그냥 그 용산에서 지시하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하청 역할을 했던 대표였다. 그래서 하청 대표다. 그래 좀 박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은 서부 대변인께서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U20 그 축구 대표팀 있잖아요. 네. 우리 당초 기대 별로 안 했잖아요. 네. 4강까지 간 거 정말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 왜 결승까지 못 갔어? 왜 우승 못했어?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네. 우리가 김기현 당대표에게 대단한 뭐 정치력을 갖고 기대한 건 상황을 없다. 주도하고 여야 관계도 다 잘 풀고 정치권 혁신하고 개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거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년 총선 때까지 무던하게 국민의힘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 해달라. 네. 그런 당원의 요구에 의해서 당대표를 뽑혔습니다. 근데 네. 안정적으로 못했잖아요. 지금 안정적이 됐잖아요. 처음에야 뭐 최고위원들이 좀 사고를 난리를 친 거다. 부렸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하고 네. 오늘 또 네. 비전 선포식까지 하면서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80점 정도 줄만하다. 100점 못 맞았다고 우리가 회초리 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4강 진출을 했다? 했죠. 아, 진짜? 그럼요. 왜냐하면 네네. 이렇게 대통령 부정평가가 60% 내외를 기록하는 와중에서 네. 민주당과 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것은 김기현 대표가 상황 관리를 좀 잘한 거 아니냐.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뭐 근데 일이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제 호남 방문해가지고 천하람 위원장이 옆에 있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연포탕 오래 끓이면 낙지가 질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낙지는 누구고? 김기현 대표의 대변인께서 오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연포탕 다 먹어버렸다. 지금 끓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자의 질문에 네. 답을 한 건데 네. 뭐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천하람 당시 당대표 경쟁 후보에게 네. 좀 혹할 만한 그런 제안 같은 게 없이 만날래? 저 시간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안 만날래. 이 정도였던 거죠. 네. 적극적인 구애 역할을 안 했고 네. 당직에는 비주류가 뭐 배려가 안 됐잖아요. 없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네. 천하람 위원장도 뭐 별다른 큰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긴 할 텐데. 저는 연포탕을 보면서 네. 이게 그냥 아까 말했던 그 하청 대표가 똑같은 거예요. 네.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조리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은 재료 선택권이 없습니다. 낙지는 지금 윤낙지만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준석 낙지도 넣고 안철수 낙지도 넣고 천하영인 낙지도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요 주는 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포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 이제 이 방송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대통령을 낙지 비유하는 분하고 같이 방송했다고 저 출연 정지 당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당장 내일 하차당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근데 상황을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 부분은 좀 상황을 인정을 비유적으로 해주시라. 한 거고. 그나마, 근데 이제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좀 둘이 만나라.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랑 근데 김기현 대표는 물론 이제 행사에서 지나가다가 어색하게 악수하고 이제 했지만 제대로 된 여야 대표 그 없었잖아요. TV 토론도 한다고 했다가 또 뭐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김준일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좀 순진해가지고 아직. 근데 두 분이 좀 샤이한 것 같아요. 네. 뭐썸 타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그냥 눈치만 보는데 네. 별거 아니잖아요. 네. 소주 한잔 하는 거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김준호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김 변호사님 소주 한잔 하시죠. 시간 언제 되세요?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별거 없습니다. 당대표라고 해서 뭐 일정들을 조율하는 거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의지입니다. 네.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 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로 봐서는 얘기가 달라요. 뭐 누구를 탓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야당의 상근부 대변이니까 여당 대표가 좀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단은 집권 여당이 집권을 하는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가진 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진 자 입장에서는 손을 한번 먼저 내밀어 주는 건 어떻겠냐라는 네. 아쉬움은 있다라고 네.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혀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한다. 네, 언제 만날까요? 뭐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화 협치는 가능할까요? 전혀 안 된다. 빵 %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보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묘해요. 근데 이성만 의원이랑 윤관석 의원의 표는 조금 달랐고 구성이.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둘 다 부결이고 그러면 이제 방탄정당 이미지는 강해지는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 혁신의 길에 조응하는 것이냐라는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와 분석이 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장 소장님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방탄소년단은 기쁨을 주고 있지만 네. 지금 방탄민주당은 국민들의 화만 돋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돈봉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은 혁신을 하겠다라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할게요라고 정책의총, 쇄신의총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네. 근데 그의 상징적인 분들을 보호해요. 이 몹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곧 출범한다고 하지만 전혀 기대할 게 없다. 이미 끝났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 비대위가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다. 비대위가 필요하다. 비대위가 라고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서용주가 적입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그게 하셔야죠. 서용주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네, 비대위 알겠습니다. 앞에서 저 수위를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근데
부대변인 말. 뭐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은 뭐 민주당은 늘 혁신을 합니다. 부족하니까 혁신을 하는 거예요. 네.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늘 이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180석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던 건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 반성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체포동의안 부결 부분들도 따지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장 소장님 얘기하는 비판에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많은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분도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이 두 분에 대해서 굳이 검찰이 네. 이걸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될 부분인데 네. 이걸 국회로 던져서 민주당에게 딜레마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민주당을 향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게 저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외통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이 무도한 검찰의 어떤 의도된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윤관석, 이성만 네. 이 두 분의 영장을 보더라도 특히 이성만 그 의원의 영장을 보면 황당한 영장 청구 근데 사유가 있지 이제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8표, 9표 차이가 났어요. 네네네. 그러면 당에서도 판단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심하니까 윤관석 의원 거는 가결시키고 이성만 의원 거는 부결시키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뭐 이래경이든 누구든 이제 임명이 됐으면 네. 혁신의 일성으로 어쨌든 이거는 일단 가결시킵시다. 그게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카드였을 거라는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좀 꼬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네. 좀 아쉽다니까요. 부결된 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자율투표에 맡겨놨습니다. 네. 근데 자율투표를 맡겨놨던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의총에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런 호흡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가결의 호흡이 더 컸습니다. 네. 아 이번에 가결시켜서 어차피 가도 기각될 거야 네. 라는 확신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전체의 판을 흔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기류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그 발언이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요건을 얘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해버렸어요. 싸잡아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자율투표에 있어서의 어떤 표의 어떤 기권이 부결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됐을 수도 그러면 있다. 한동훈 장관은 부결을 원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광역 도발에 민주당이 넘어갔다. 그게 부끄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냐면 예측이죠. 이게 네. 이제 팩트는 아니지만 네.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의도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야당이 추인하는 모든 법안은 묻지마 거부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입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깔리지 않았을까? 저도 말 좀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말 그 많았습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네. 핑계 아니라 잘못했다고 반성부터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야기. 이야기. 민주주의 꽃은 어쨌든 선거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의원들, 당원들의 표심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검찰이 뭐 억지로 이 사건을 엮어가지고 수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정근이라는 당시에 부총장이 했던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 그냥 녹취록을 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온 거잖아요. 기획수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성부터 하셔라. 다른 일단 어떤 변명 내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더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더 진행을 못한다고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얘기해 주자. 혁신위원장 누가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될 건데요. 둘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서로 다른 방송사에서 서로 다른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서로 이제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작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지금 그 K 위원 쪽으로 처음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은경 교수님. 네, 김은경 교수님. 근데 이제 정근식 교수님. 교수도 좀 나름대로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그 처음에 결정했던 대로 김은경 교수 쪽으로 좀 흐르고 있지 않냐. 요게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확인을 저도 한번. 한마디. 네.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든 민주당의 혁신은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시라라고 다시 한번 아니 저도 한마디요. 네. 아니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혁신위가 어떤 권한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저는 이름 들어본 분들이지만 누구야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기대하지 혁신위원회가 말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고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왜 기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어떤 반응으로 기대하면 또 어떻게 마음의 될지. 상처만 국민들에게 주는 그럴 민주당.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탄민주당. 각설하고 시즌 2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서영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